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신길동에 있는 근린주택인데요. 2016년도 승인 났으니까 새 건물이에요. 그리고 관리가 잘 돼서 건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저하고 한번 물건 찬찬히 훑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자, 여기 이제 보라매 공원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 되는 신길동에 주소지가 있는 근린주택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요 길을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8차선 도로, 그렇죠? 도로가 굉장히 넓죠. 근데 그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 앞도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끗해야 되는지 조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요 도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때 뭐 비가 많이 온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우산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가는 분도 계시고 이랬습니다. 예. 비 오는데 요거 좀 비 맞으면서 찍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도로 굉장히 넓죠, 그렇죠? 예. 요거 도로 저쪽까지 하면 8차선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서 자, 건너와서 이제 물건지 쪽으로 갑니다. 뭐 먹는 데는 참 많네요, 그죠?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주거 시설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도로도 깨끗하고 길도 그렇죠? 예전 신길동하고는 다르죠. 예. 저희 작은 집이 신길동 살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여기 골목이고 바로 저 측면에 보이는 요 집인데요. 자, 볼까요? 봅시다.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코너에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놨잖아요. 도로, 그죠? 요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도로가 뾰족하게 돼 있냐 아니면 조금 라운딩으로 돼 있냐 요렇게 하는 것도 이건 건축하신 분이 잘 지은 거예요. 요렇게 지으셨다면. 자, 바로 이 집인데 여기 자, 보면 여기 사무실 요렇게 있죠. 그죠? 네. 여기 사무실 1층 문인데 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차 시설도 깔끔하게 돼 있고 집이 아주 깨끗해요. 예. 이 앞쪽 골목도 예, 깨끗하죠. 그렇죠? 도로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상하 목장 우유 배달해서 드시네요. 주차장도 예, 깨끗하고 밑에 뭐 이렇게 깨지거나 예, 이런 돌 없습니다. 외관도 예. 네, 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보통 이런 데 막 쌓여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건물 관리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문 여기도 이렇게 보안 장치가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이 우체함을 보면 사람이 다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우편물이 쌓여 있지는 않잖아. 그죠? 막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어야 돼. 그러면 아, 여기가 공실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공실은 없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다가구 건물도 같이 요때쯤 막 이제 붐이 일어서 이런 건물들을 막 지은 것 같아요. 원룸 건물, 투룸 건물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촬영한 날이 이렇게 좀 구름도 많이 끼고 조금 어두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화면이 어두운데 직접 가서 보시면 아,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건물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요게 1층이고요. 제가 아까 1층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근린주택이니까 이게 사무실로 허가는 난 건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소지가 옮겨진 게 보입니다. 이따 그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는 뭐 별 그런 큰 건 없습니다. 공동 출입구, 그죠? 보안 장치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편물 쌓인 거 없으면 공실은 없다.
엘리베이터도 깨끗하죠. 6층까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4층 이상은 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골드색으로 고급스럽게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도 깨끗하네. 그렇죠? 예. 자, 요게 어떤 물건이냐면 2023 타경 665의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감정가는 21억 7천 나왔고요. 현재 20% 저감된 1회차 저감됐죠. 1회차 떨어져서 20% 저감된 게 17억 선에 되고 있습니다. 총 땅의 평수는 54.15평. 예를 들면 55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건물 아까 6층까지 올라갔잖아요. 6층까지 올라간 게 135평. 전부 다 합해서 1층부터. 그러니까 층별로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한번 유찰되고 2월 24일 날 2회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건물은 2회에서 나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건데, 요게 사용 승인일 보면 2016년 6월 8일 써 있죠. 그죠? 2016년도 건물이면 아주 새 건물이에요. 예. 지상 6층 건물이고, 예. 지하는 없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뭐, 페인트, 샤시, 이렇게 다 돼 있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거고요. 여기 1층부터 6층까지 총 11호실인데 현재 임차인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개가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비어 있든가 뭐 이렇다는 소리고 아니면 뭐 사무소로 쓴다든가 이런 소리인데 자 보시면 제가 아까 1층을 왜 그랬냐면 자, 신길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1층이 소매점으로 돼 있죠. 이런데 이제 가게를 해야 돼. 뭐 부동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그만 뭐 미용실 같은 걸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데다 전용 10평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문 보여드린 데 거기거든요. 그 다음에 2층은 기타 사무소, 3층도 기타 사무소. 여기 이제 2층, 3층이 26.67평. 그러니까 27평이 1층, 2층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게 사무소로 허가가 난 거죠. 자, 27평 정도 되는 게 두 개 층이 올라간 거예요. 2층, 3층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층, 2층, 3층이 다 근린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린 주택으로 나왔었고 요 세 개는 사무소 내지는 소매점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층, 5층, 6층이 주택인 거예요. 주택은 뭐예요? 한 층당 한 23평 정도가 있는 거죠. 이건 전용 평수니까 한 두 집 정도 원룸으로 하면 한 네 군데가 나오겠지만 원룸이 아닌 투룸이나 뭐 이렇게 된다면 한 두 집 정도씩 올라갔을 거예요. 자, 두 집 정도씩 올라갔기 때문에 총 11호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2층부터 6층까지 해갖고는 10개 호실이죠. 그 다음에 1층에 1개 호실. 그래서 총 11호실인데 현재 임차인은 10명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는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옥탑도 있는데 옥탑은 이제 3평짜리니까 뭐 거기에 뭐 물탱크라든가 뭐 무슨 자료리한 거 넣어놨을 겁니다. 저기는 아마 임대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빌라예요. 여기 뭐 공원 빌라 이렇게 써 있죠. 요 옆에 있는 요 공원 빌라 예전 건물이겠지. 공원 빌라 헐어서 요렇게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지었다. 요 땅이에요. 땅 모양. 땅 모양은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코너에 딱. 땅 모양은 참 이쁘게 나왔네. 이게 1층이 아까 보여드린 101호 있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친 거. 그게 이제 근린생활시설 해갖고 소매점 해서 101호인데 요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한 10평 정도 됐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10평 정도 되는 게 1층에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옆에는 다 주차장이거나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거나 그죠? 주차장. 그죠? 주차장 차 대는 데죠. 그리고 계단실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2층 볼까요? 이게 2층인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사무실이 201호 하나, 202호 하나, 202호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7평 정도 되는 거를 하나는 한 뭐 15평, 하나는 10평 요 정도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1호, 2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3층. 예, 3층도 똑같아요. 2층하고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린시설로. 하나는 15평, 여기는 한 15평 정도가 될 거고 여기는 한 10평 정도가 11평이나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평, 뭐 16평 이 정도 되겠죠. 27평이니까. 16평이면 꽤 큰 거예요. 방 한 3개 정도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4층부터는 주택이라서 4층에는 한 군데는 방 2개, 거실이 좀 있고 또 이쪽에 1호 라인에는 방 2개인데 거실은 없죠. 주방 식당만 있고. 그래서 2호 라인은 아마 한 16평 선으로 했을 거다. 그다음에 1호 라인은 11평 정도로 했겠다. 그런데 4층부터는 아까 22평인가 그랬죠. 22평. 그러면 요게 여기가 한 12평? 여기가 한 8평 이 정도 되나? 제가 보기에는 발코니 쪽 그
들어가는 면적 있잖아요. 그걸 다 확장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23평 정도 되는 데에 집을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방이 두 개씩 나오고 거실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서 최소 평수가 한 13평 정도는 되겠다. 한 군데가 13, 14평. 여기는 한 10평이나 11평.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코니는 그냥 공유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 확장. 여기가 발코니 라인이에요. 여기다 확장했을 거야 아마. 그냥 발코니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5층도 마찬가지고 6층도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옥상이죠. 옥상에 옥탑 이제 물탱크 같은 거 있을 거고 그렇죠? 옥탑 널찍하니.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게 여기 물건지 있는 데거든요. 자, 여기 보라매역에서 바로예요. 이렇게 조금만 오면 돼. 버스는 바로 집 앞에서 서 이렇게. 여기 버스 정거장이거든요. 버스는 바로 집 앞에서 쓰고 보라매역에서는 조금 걸어온다.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이렇게 초등학교 뭐 대길초, 보라매초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영신고도 있고 대방중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보니까 보라매역하고 신풍역 중간 정도 되네. 그죠? 신풍역에서 오는 거리나 보라매역에서 오는 거리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보라매 공원역에서도 가깝죠. 그죠? 보라매 공원역은 조금 더 가깝네. 그러니까 이게 7호선 라인이잖아요. 보라매역이. 예, 7호선 라인. 그다음에 여기가 뭐 보라매 공원역이 신림 써 있는데 신림역이다라고 보시면 여기는 1호선 라인이라서 여기가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거리가 차이가 확 나죠. 한 반 정도는 가까운 것 같아. 예. 그래서 보라매 공원역에서는 도보로 한 7분, 보라매역이나 아니면 신풍역에서는 한 10분 정도 도보로 그 정도 걸리고요. 뭐 초등학교도 거의 다 10분 내에, 초중고가 다 10분 내에 있고 이 보라매 공원 여기 뭐 많죠. 여기 뭐 운동할 때도 있고 뭐 배울 때도 많아요. 여기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그래서 청소년들도 여기 이용하는 애들 많거든요. 보라매 공원도 도보 10분 정도면 걸어간다. 예. 금액대를 좀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입찰가가 17억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현재 한번 유찰돼서 17억 3천대인데 6층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게 새 건물이고 2016년에 지었으니까 그런데 평당 지금 3,200만 원 선이에요. 17억대로 해서 3,200만 원 선이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조금 천승 빌딩 이래갖고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근린 주택이라기보다 근린 시설로 들어가죠. 이 천승 빌딩은. 이런 빌딩 같은 경우에는 평당 7천만 원. 네. 뭐 2021년에 지었고 아주 새 빌딩이겠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길가에 있으니까 여기는 근린 시설로 들어가겠죠. 시설로 지은 빌딩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상가주택. 이것도 사실은 근린주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근린주택인데 상가주택은 2층이에요, 2층. 2층까지인데 여기도 4,296만 원이지만 여기는 왜 그래요? 보라매역하고 가깝잖아. 바로 여기니까. 바로 여기네, 그죠? 한 3분 거리 정도 되겠네. 4천만 원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가주택, 이게 근린주택 똑같아요. 이것도 상가주택인데 요런 상가주택 같은 게 지하부터 5층까지인데 34억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평당 지금 뭐예요? 1억이라는 소리죠. 길가에 있어서 그러네. 길가에 있어서. 야, 32점 대지가 32평이고 우리께 대지가 54평이잖아요. 근데 여기 32평인데 34억이다. 평당 1억입니다. 네. 1억이 좀 넘어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상가주택이면 그 한솔하우스인 거 보니까 여기는 진짜 우리 지금 본 거하고 똑같은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좀 크네요. 대지가 81평인데 평당 6,700만 원. 요선에 나온 거죠. 지은 건 지금 보여드린 경매물건보다 더 나중이에요. 2020년에 지은 거야. 여기 이제 이때 붐이 불기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 계속 이제 건물, 근린주택, 근린시설 이런 걸 다 새로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길동이 막 계속 이렇게, 옛날 집이 다 돌아가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우리 여기 물건지하고 거의 조금 비슷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있는데 여긴 대지는 63평이고 그렇죠? 매매가 52억에 나왔어요. 이건 2021년에 지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가가 좀 더 치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 8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보통 금액이 이 정도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살려고 하면 뭐 1000 이 정도는 또 깎일 거예요. 500이나 1000 정도는 깎이지만 그렇게 깎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요런 상가주택 한솔하우스 요런 데가 평당 6,700인데 깎인다고 해도 5,000을 내려가진 않잖아요. 평당. 근데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200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1층이 저기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영업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업소로 돼 있으면 거기 사람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101호의 주거로 전입이 돼 있어. 101호의 주거로 전입이 돼 있는데 5천만 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배당금 5천. 요거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은 뭐 2018년 뭐 쭉인데 여기 들어온 어느 누구도 이 건물을 사면서부터 대출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력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나 여긴 다 받아가죠. 여기까지 이제 받아가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일부라도. 근데 여기는 못 받아가잖아. 1억 5천, 2억 2천, 2억을 다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가는 거지만 대항력은 없어. 우리가 물어줄 필요는 없고 인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총 이제 15억 8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17억 얼마면 조금만 있으면 사잖아. 조금만 돈 그렇죠. 조금만 더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층, 2층, 3층이 아까 사무소였단 말이에요. 그죠? 사무소인데 이 사무소가 집으로 꾸며서 있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검사가 나와서 이건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무소로 해라. 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방으로 꾸며 있거나 이러면은 그걸 헐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방 싱크대를 다 없애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지만 만약에 지금 101호처럼 이렇게 주거 해갖고 점유가 돼 있다면 이 주민등록이 다 옮겨져 있다면 여긴 지금 다 없죠. 몇 톤지 여기 지금 다 없잖아. 그죠? 다 없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1층, 2층, 3층에 주거를 옮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요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칠 게 많아. 손갈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걸 2회차에 가져와야 되나 또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가져온 다음에 1, 2, 3층을 전부 사무실로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셔서 사무실로 임대를 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다면 이걸 2회차에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죠. 그럼 주변 거보단 훨씬 싸게 매입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입세대 다 들어와 있어요. 전입세대 그렇죠?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8명이 세대를 옮겨서 있습니다. 8세대는 전입이 돼 있다. 그럼 뭐예요? 4, 5, 6층에 6가구만 전입이 돼 있어야만 되는데 그럼 2층, 3층도 전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주거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현황 보면 2016년 6월 27일 날 이 물건을 근저당을 바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 건물 사면서. 그죠? 6월 8일 날 승인이 나고 6월 27일 날 근저당으로 뭐예요? 은행에서 7억 2천을 뺐죠. 그래서 이 밑으로는 전부 소멸이야. 여기 소멸이지 여기에서 뭐 하나도 물어주거나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세입자들 임차인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돈을 받아나가기도 하겠지만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나가기도 하겠죠. 못 받아나가도 우리가 인수할 건 아니다. 다만 이사를 갈 수 있게 뭐 이사 비용 정도는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제가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만약에 이게 불법 건축물로 돼 있다면 여기에 이제 불법 건축물 이렇게 빨간 글씨로 싹 써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지만 누가 나와서 태클 걸지는 않았다는 거죠. 너 여기 사무소인데 여기 보세요. 그죠? 1층, 2층, 3층이 다 사무소로 돼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일종 근생으로 돼 있잖아요. 1층은 일종 근생. 2층, 3층은 2종 근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4층부터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뭐 2016년 6월 8일 사용 승인 신청 처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 말인데 여기에서 불법 건축물 이런 게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으면 요 위에도 쓰여 있어. 요 위에도. 근데 안 쓰여 있다.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예.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온 다음에 1, 2, 3층은 사무소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된다. 예. 안 그러면 그게 불법 건축물로 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근린주택 건물 잘 들으셨나요? 이런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다가구 지어놓은 데는
1층만 뭐 부동산에 조그만 가게 하고 2층, 3층 근생으로 돼 있어도 거기를 그냥 가정집으로 꾸며서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하고 또 그거를 양생 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정집으로 이렇게 좀 바꾸겠다. 사실 저렇게 만든 게 뭐냐면 조금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저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좀 변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사무실로 좀 쓸 수 있게 사무실로 내가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럴 이제 주거 외부 환경을 좀 보시고 요즘은 1인 사업자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사무실로 해서 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자, 이 건물을 내가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딱 쓰신다면 요번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유찰된다 그런 거는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워낙 깨끗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싼 거예요. 아주 양호한 금액입니다. 자, 혹시 경매를 못 하시겠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입찰부터 입찰가 산정, 권리 분석 물론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명도까지 깨끗이 해서 제가 열쇠를 딱 넘겨드리는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물건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하고 저희 희망 복덕방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